한자이야기 낱말이야기 393번째 시간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흉금을 틀어놓다 할 때 우리 흉금이라는 말을 한자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솔직하게 틀어놓고 얘기할 때, 야, 우리 흉금을 틀어놓고 얘기를 한번 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때 흉금, 네, 어떤 글자일까요? 네, 가슴 흉, 옷깃 금입니다. 가슴은 흉이라고 많이 하죠. 흉상, 또 가슴 둘레를 뭐 흉이라고도 했습니다만, 마음속 흉중이 어떠냐, 예, 그럴 때 흉을 많이 씁니다. 금은 옷깃입니다. 옷깃. 여기 옷깃. 요즘은 옷깃이 별로 짧습니다만 옛날에는 이렇게 한복 같은 거 생각하면 옷깃이 이렇게 길죠. 예, 옷깃을 얘기한다. 그러면 일단 한자를 보면 가슴은 사람의 몸에 관련된 것이므로 육달을이 붙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오랑캐 흉이라는 것이 발음 요소를 가지고 옵니다. 우리가 오랑캐 할 때 이렇게 흉노조 할 때 많이 쓰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따져보면 원래는 이것이 흉이에요. 자,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자체가 흉인데 흉할 흉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자, 이렇게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 이 가슴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가슴을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X자로 끄는 것은 뭔가 문신을 그렸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옛날에는 문신을 그릴 때 뭐 좀 흉한 일이 있을 때 사람이 죽었다든지 할 때 악령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그림을 그렸다. 그것이 문이다. 그것이 사실은 그럴 문자를 얘기하는 건데 그 가슴에 무늬를 그렸다는 것이 이제 이 흉하다 하는 그런 얘기도 흉사가 일어났으니까. 그리고 또 달리 보면 이것은 하나의 구덩이다. 구덩이에 사람이 빠졌다. 그것도 흉한 일이죠. 막 그렇게도 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여기 이제 가슴을 그린 것이다. 그런데 사람의 가슴인 것을 좀 나타내기 위해서 사람이란 뜻을 나타내는 글자, 이것이 쌀포인데 사람이 이렇게 두 손으로 이렇게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해서 사람의 옆면을 이렇게 본 것이다. 그렇죠? 이것도 사람 인자가 이렇게 구부러진 것이다 보면 돼요. 그래서 원래 이 글자가 가슴을 나타내는 뜻이다. 근데 이것이 이제 오랑캐라는 막 그런 다른 뜻으로 좀 쓰이면서 진짜 사람의 가슴을 나타내기 위해서 육달을 붙여서 가슴형이다. 예,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옷깃을 금이다. 금은 옷심으로 오디변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이 옷 의자가 다른 글자와 합쳐서 쓸 때는 이렇게 적죠. 이게 두 개 있으면 오디자고 하나가 있으면 보일 시자죠. 그렇죠? 네, 오디변에 이제 금할 금이다. 금지한다. 그래서 발음도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자, 금한다는 것은 나무가 있다. 숲이 있다. 숲 속에서 제사를 지낸다. 보일시는 이게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제단의 모습이다. 그렇죠? 제사 지내는 숲은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못 들어가게 딱 쳐놓습니다. 금지한다. 금한다. 그러면 자, 이것을 옷깃을 왜 금할 금자를 썼을까? 글쎄요. 사람이 옷깃을 함부로 해쳐서는 안 되겠죠. 함부로 옷깃을 풀어헤치면 안 돼. 풀어헤치면 단정히 염이라. 뭐 그렇게 금한다고 저는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옷에서 함부로 풀어헤쳐서는 안 될 옷깃을 이렇게 나타냈답니다. 그러면 흉금이라는 것은 가슴과 옷깃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네, 국어사전을 보니 가슴과 옷깃이라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는 그래요. 그렇지만 그 말로는 잘 쓸 일이 별로 없겠죠. 가슴하고 옷깃을 가리킬 일이 별로 없으니까. 네. 근데 발전된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가슴 속에 품은 생각이다. 가슴과 옷깃을 하면서 가슴 속에 품은 생각이다. 다 여미고 있는 생각, 또 가슴 속에 있는 생각. 그것이 흉금이다. 그럼 그걸 다 털어놓자. 마음에 품은 생각이나 감정을 스스럼없이 다 이야기하자. 가슴도 이렇게 드러내고 옷깃도 풀어헤치고 정말 한번 제대로 솔직하게 얘기해보자 할 때 흉금을 털어놓다. 이렇게 되겠죠. 자주 얘기하는 것이니까 글자는 몰라도 무슨 뜻인지는 대략 알죠. 흉자 굉장히 많이 씁니다. 흉부, 가슴 부위, 흉부 외과 뭐 이런 게 있죠. 흉부, 흉상. 이렇게 사람의 상반신만 가지고 만든 상을 동상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이제 흉상이라 한다. 흉위, 위는 둘레위란 뜻이에요. 가슴 둘레. 흉중, 가슴 속. 저 흉중을 모르겠어. 금한 흉중을 모르겠다. 가슴 속을 모르겠다. 흉배, 가슴과 배는 등을 얘기합니다. 배, 등. 가슴과 등. 이것은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 이것이 이제 옛날에 조선시대 때 예를 들어서 관리들이 양반이 있죠. 문반이 있고 무반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조정에 나갈 때 입는 정식 옷인데 가슴에 하고 등에다가 이런 걸 달았죠.
호랑이 무늬를 단 사람은 무반들입니다. 그래서 호랑이 그림이라고 해서 호반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문반은, 문신들은 뭐 학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을 그림을 그려서 달았습니다. 그것이 흉배다. 가슴과 등 쪽에 달고 있는 것이다. 흉배. 흉금을 틀어놓자. 이렇게 되겠죠. 자, 가슴흉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좀 흉한 것이다. 이것은 오랑캐로 바뀌었다. 원래는 이것이 가슴을 나타내는 것이었는데 뜻이 바뀌니까 육다루를 대해서 사람의 가슴을 얘기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길하고 흉한 것을 길흉이다. 그러죠. 흉사는 별로 좋지 않은 일. 예. 흉악하다 할 때도 이 흉한 흉자 씁니다. 흉노 할 때는 종노자를 써서 흉노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금자를 제가 옷깃이라고 했는데 옷깃 그렇죠. 이 금할 금은 막 금지한다. 또는 금기, 기는 끓인다는 뜻이에요. 금기. 영어로 얘기하면 타부시한다. 터부 할 때 그것을 얘기합니다. 자, 옷깃은 이렇게 이제 함부로 해치는 것은 아니죠. 어쨌든 우리가 많이 쓰고 많이 틀리는 얘기가 금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금도. 그렇죠? 금도가 무엇이냐? 야, 얘기를 하다가 막 이렇게 말싸움이 막 심하게 되다 보면 할 말 안 하면 다 한다. 그랬을 때 해서는 안 될 말 했다 했을 때 금도를 넘었다.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거는 다 이렇게 틀린 용법이에요. 근데 워낙 사람들이 한자를 모르니까 틀리게 자꾸 쓰다 보니까 이제 그게 굳어지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자, 이래서 금회라는 것도 있어요. 회는 이렇게 품는다는 뜻이에요. 금은 에리. 가슴 속에 품은 것. 그것이 금회. 느끼는 마음의 감정을 얘기합니다. 금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금회의 도량이라는 도량은 막 이렇게 우리가 도량이 할 때 쓰는 것이죠. 도량, 이거 양이에요. 도량은 크기를 얘기합니다. 도는 길이의 크기, 량은 무게의 크기를 얘기하죠. 그래서 금회의 도량을 금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금은 옷깃이므로 가슴을 얘기합니다. 가슴의 크기, 가슴 사이즈를 얘기합니다. 금도라는 것은. 가슴 사이즈라는 것은 이 사람이 얼마나 너그러우냐, 가슴이 넓으냐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금도라는 말은 원래는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내가 품어야 되니까. 옛날 사극에 보면 전하 금도를 보여주시옵소서 하는 것은 나쁜 죄를 지은 신하를 용서를 해달라는 것이에요. 금도, 전하의 가슴의 크기를 보여주셔서 그걸 다 안아주세요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금도를 보여야 한다는 것은 품어줘야 된다. 그런 얘기인데 지금은 이상한 얘기가 됐어요. 금도, 금지한 도 또는 한도, 금하는 길 또는 금하는 정도 이렇게 좀 잘못 씁니다. 금도를 넘었다더니 하는 것은 국어사전에 나오지 않습니다. 인터넷 사전에 요즘 나오더라고요. 워낙 많이 틀리니까. 네, 어쨌든 그런 겁니다. 자, 오늘 흉금, 흉상, 금도, 금기 이런 흉자와 금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